글렌데일 소녀상을 조롱한 사진이 공개된 이후 글렌데일시와 관련 한인단체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향후 훼손 가능성에 대한 예방은 물론 행위자들에 대해선 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열린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도 늘고 있습니다. 범종교적 차원의 자선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이든 미 부통령을 만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렬이 남아공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델라의 장례식은 열흘간의 애도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글렌데일 소녀상을 조롱한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글렌데일 시와 관련 한인단체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향후 훼손 가능성에 대한 예방은 물론 행위자들에 대해선 향후 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상을 조롱한 극우 친일 블로거의 페이스북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기리는 빈 의자에 걸터앉아 일장기와 우길기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도 들었습니다. 소녀상 머리에 손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의 댓글은 더욱 가관입니다. 해당 블로거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극우 친일 성향의 미국인과 미국계 일본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을까? 만약 공공기념물 모독죄 또는 혐오범죄 등을 적용했을 때는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해 뉴욕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기린비 말뚝 사건 당시 기소는 물론 해당 행위자의 입국 금지 조치까지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또 Parks and Recreation 저희가 이렇게 기관들의 이제 그 대표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앞으로 안 일어날 것인가를 진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들의 경우 미국 국적을 가졌고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소녀상에 직접적인 훼손을 가하진 않았다는 판단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들어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소녀상 주변에는 펜스도 경고문도 붙어 있질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도 녹화 기능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글렌데일 시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대로 녹화가 될 수 있는 CC 카메라를 부착을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유린당한 여성 인권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열린 공간으로 세워진 이 소녀상. 하지만 이제는 더 큰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한인 미디어 업체인 미디어조아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의 자료를 담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 박물관을 내일 공식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한 날입니다. 한국어와 영어 등 두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사이버 역사 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피해자 증언, 일본군 위안부 자료 등 관련 글들과 후원 코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특정 비밀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변에선 만여 명이 모인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지난 시간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참의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에 과반을 점한 집권 여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법 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15,000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신문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알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비밀보호법안은 외교 안보 관련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비밀을 전달받은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법안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언론, 문화계 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참 양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여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됩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당, 다음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도 늘고 있습니다. 범종교적 차원의 자선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취재의 노승욱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겨울, 한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온정의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한인타운 곳곳에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네분이라든가 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종교계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교계 대표들과 한인회 등이 모여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종교평화협의회에서 같이 동참하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좋은 좋고 뜻깊은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한인들도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해 9,000포가 넘는 쌀을 나눴고 올해는 10,000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액을 채우기는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더 이제 위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노력을 힘쓰겠습니다. 한인사회 자선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불경기로 인해 추운 날씨처럼 위축된 자선 문화가 연말을 맞아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렬이 남아공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델라의 장례식은 열흘간의 애도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꽃을 바치고 촛불을 켜며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만델라가 한때 거주했던 소웨토의 옛집에도 추모객들이 몰려 노래와 춤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So it was massive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indeed. And the world today is a poorer place without him. 최대 도시 케이프타운을 비롯해 남아공 전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오는 15일 그의 고향인 쿠누에서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15일까지 열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He will be laid to rest on the 15th of December in Kunu, in the Eastern Cape Province. 남아공 정부는 현지 시각 일요일인 내일을 만델라를 추모하는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생전 만델라 전 대통령이 참석한 마지막 공식 행사인 지난 2010년 월드컵 폐막식이 열렸던 요하네스버그 경기장에서 공식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미 부통령을 만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측 설명과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미세 조정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do not recognize the zone. It will have no effect on American operations. Just ask my general. None. Zero.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60년간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중국과도 관계를 발전시켜 영내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며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중 밀착을 견제하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접견 직후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선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가 포함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대안은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LA시 정부가 대형은행인 시티와 웰스파고를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두 은행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마구잡이 주택 압류에 나서 LA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LA시 검찰은 연방법원에 두 은행이 연방 법률에 금지된 차별 대출을 일삼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도 폭설과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온통 눈에 파묻혔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고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제까지만 해도 20도를 웃도는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It is pretty surprising considering that yesterday we were nearly at 80 degrees. So it is pretty surprising how quickly the temperature can drop. 빙판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암흑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궂은 날씨로 항공기 10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한파는 미국 중서부로 확산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주 등의 폭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등 미 남서부에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몰아쳤는데 올겨울, 겨울에도 좀처럼 춥지 않은 지역들이 눈과 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8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